네, 오전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오장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에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FOMC 쳐다보려면 중국 증시서부터 올라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고, 뭐 중국 증시 빠지는 거는 어차피 망가지는 거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중국 증시가 다행히 3.4%대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FOMC로 자연스럽게 시각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FOMC도 중립 이상의 투자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되고, 다만 우리 증시 쪽으로 우리 중국 증시에 떨고 있었던 상황에서 또 하나 우리 국내 증시의 악재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일단 시장의 큰 줄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FOMC 얘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준의 눈에는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 부분을 고용지표에서 찾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일단 실업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U3 실업률입니다. 구직 포기자들, 뭐 경제활동 참여율 이런 것들 떨어지면은 U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U6 같은 경우에는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과거에 베어 스턴스 채권 매니저가 잘 나가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용일까 고용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고용일까요? 편의점에서 알바 뛰고 있으면 뭐 과거에 채권 매니저 큰 돈을 벌던 매니저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U3 일반 실업률에서는 고용 상태로 봅니다. 네. 하지만 U6에서는 원치 않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뭐 파트타이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업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U3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기 이전 레벨을 달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지금 어제도 그 표현 그대로 썼는데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것만 볼 게 아니고 U6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U6가 과거 레벨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연준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거 하나 보죠. 연준 눈으로 본 고용지표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취업 기회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느냐. 취업 기회 열려 있는 거는 여기서 눈에 보이고 있죠. 우상향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뭐 만약에 지금 고용 시장이 닫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다가 사표를 마음대로 못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고용 시장 자체가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관두고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옮겨 타려는 수요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눈으로 봤을 때는 취업의 기회도 충분히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금 상승률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민간하고 제조업하고 합쳐서 지금 어쨌든 플러스값 이상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용, 그러니까 뭘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벌어서 쓰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날 거고, 생산이 늘어나면 또다시 고용이 늘어날 거고, 이 고용이 늘어나면 또다시 소득이 생길 테니까 이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고용값에서 소득 데이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한 군데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이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율이 자극하게 되면은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 값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연준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긍정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네. 얼마 전에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실수로 뭐 자료가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실수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도한 바 같다. 네. 의도된 표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3월 그리고 6월 거기에서 점도표 찍었을 때 연준 위원들이 회의 끝나고 나갈 때 점 찍는 거예요. 올해 말 금리 얼마, 내년 말 금리 얼마, 뭐 17년 말 금리 얼마 이거를 찍어서 평균값을 낸
그 부분을 보게 되면 0.625%, 올해 말 금리가 0.625에 달할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로 흘린 자료에서는 0.35%, 내년 금리는 1.625에서 1.26%, 내후년 말 같은 경우 2.875에서 2.12%, 시장에서 점도표에 찍혀 있던 것보다 더 낮은 금리를 실수로 유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면 부담 없다라는 사인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장 반등 나왔고 FOMC 카드가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얼마 전에 제시해드렸던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뭐 은행주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 뭐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만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어제는 삼성전자 또 초강세 보였고 신저점에서 그 현대차가 1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오늘은 포스코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유의 좀 위험을 낮추는 포트폴리오들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뀐 부분이 있죠. 이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가장 빛났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어제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미약품의 급락이 제약바이오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제 증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투자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재밌죠. 네? 한미약품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내 주식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써놨던데.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미약품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300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발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24억 발표를 했어요.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으니까 뭐 기술 수출료 추출 기술 부분이라든지 R&D 부분을 뭐 사상 최대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적이 낮은 거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영업이익 300억 찍혔으면 한미 안 빠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 빠졌습니다. 네, 차익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지난 3월 달이었죠. 일라이 릴리사였던가요? 거기다가 7천억 기술 수출료 매출했을 때 그때 주가가 1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6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핫했죠. 근데 어제 그제였죠. 그제 이제 발표했었던 베링거 인겔하임 쪽의 표적 항암 그 신약 물질 8천억 기술 수출 얘기했을 때 시간에 상한가 쳤거든요. 네. 10%. 근데 어제 아침 시작할 때 수많은 약했어요.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상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10%에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시가 출발이 나왔고 시가 출발이 기대치 못 미친 상황에서 보합까지 밀렸고 마이너스 날락하던 사이에 어닝 쇼크가 발표됐고 그 와중에 장중 마이너스 20%까지 찍어본 겁니다. 네. 물론 옛날 반응같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반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어제 장 초반에 한미약품 시총이 6조 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끝날 때 4.5조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영업이익 300억 발표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의 기반형이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월 달에 7천억, 그리고 이번에 8천억, 기술 수출료가 1조 5천억인데, 이 시가총액 4조 5천원이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 다 들어왔나요? 그 돈 안 들어왔고, 한미사이언스하고 30% 떼줘야 되죠. 얼마 떼주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네네네. 시장에서 30%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미사이언스에 30% 띄워주죠. 그리고 그 물질은 그냥 나온 거 아니죠. 거기에다 계속 R&D 두드려 받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물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입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기술 수출을 보여주지 못하면 한 번으로 끊기는 돈입니다. 그럼 이런 돈들에 대해서 멀티값을 이건 싸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높아진 밸류에이션 종목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어닝 미스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닝 미스가 100억이 났다. 100억이 났으면 멀티플 100배를 받고 있었던 종목이다. 그럼 100억 곱하기
100배 해가지고 시총을 빼야 되는 게 이 논리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본 그림은 분명히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어닝 미스가 났고 멀티플이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식이 무너졌다.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종목들 자기도 재무제표를 뽑으려고 봤더니 밸류에이션이 장난 아니게 높거든요. 그런 유의 종목들이 같이 무너진 거지 한미약품이 밀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초에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나스닥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얼마만큼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70%까지 밸류에이션 레벨이 쫓아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나온 거지 한미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조금 넌센스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이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뒤로 밀립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가 또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너지는 코스닥에서 옥석은 가려야지라는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오를 때 또 옥석 가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네, 빠지는 초반부에는 쏘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미 제약바이오 속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으면 옥석을 가리더라도 쏘나기 끝인 다음에 골라도 상관없거든요. 그 부분에 뭐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그 자사주 발표를 하지 않았죠. 지금 중간 배당 500원 주던 거 1,000원 준다고 지금 생색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밀린다라기보다는 어제 인텔과 마이크론의 차세대 D램, 그러니까 3D 크로스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낸드보다 1000배 빠르대요. 차세대 D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3위 업체인데 시스템 메모리 1위 업체 인텔을 등에 업고 삼성과 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사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부담 없는 포트폴리오 쪽에서 오늘 잘 나가고 있는 거 뭐냐? 은행은 말씀 많이 드렸죠. 은행이야 조 단위로 버는 애들인데 PBR 단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연준에서도 연내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는 단계면 보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은 보장 이율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에 든 보험일수록 보장 이율이 높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금리 마진에 역마진에 쫓기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전을 보일 기미가 있다라는 부분은 보험주한테도 반가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메르스 때문에 난리였죠. 근데 메르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메르스 때문에 병원 안 간 분도 많아요. 그러면 2분기 때 보험주도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은행주에 이어서 보험주까지 긍정적인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 은행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